뭐 아시아 선수들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찬합니다. 지난 7월 25일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최강팀 셀틱이 양현준, 권혁규 2명의 한국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셀틱은 2명의 이적료로만 50억을 투자하며 기존의 오영균 선수까지 한국인 3명이 셀틱이라는 유럽 명문팀에서 뭉치게 됐는데요. 자, 이 한국인 트리오가 유럽팀에서 함께 뛰는 건 지난 2016년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지구홍 특공대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UEFA 리그 랭킹 9위의 스코틀랜드 최강팀이자 꾸준히 유럽 무대에 출전하는 셀틱에 이 한국인 영건들이 함께 있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셀틱은 어째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을, 특히 모두 K리그에서 주목받는 영건들을 데려가는지, 그리고 기존의 6명의 일본 선수까지 합치면 무려 9명의 아시아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차나 실력과 잠재성. 자, 셀틱은 아시아 선수에 매우 긍정적인 클럽입니다. 과거부터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활약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셀틱에서 전성기를 맞은 나카무라는 06-07 시즌에 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해 개인상을 독차지하였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선 홈, 어웨이에서 모두 득점했는데 홈 경기에서는 아직도 레전드로 남아있는 프리킥골이 결승골이 되어서 맨유를 1대0으로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 경기 이후 퍼거슨 감독이 나카무라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자, 이러한 나카무라의 엄청난 활약으로 아시아 선수에게 슬슬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이 셀틱은 이후 미즈노 고키, 정츠, 두웨이, 기성용, 차두리 등 한중을 가리지 않고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기성용이 막 입단한 09-10 시즌에는 미즈노와 정츠도 셀틱 선수였기 때문에 유럽 축구 사상 최초로 한중일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 두 번째론 아시아, 특히 일본파인 이 셀틱의 정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주 출신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3년부터 호주 대표팀을 맡아 2015 아시안컵을 우승시킨 후 2018년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감독으로 부임하였는데요. 부임 2년차인 2019년에 구단 역사상 15년 만에 4번째 J1 리그 우승을 이끄는 등 3년간 일본에서 활약하다 2021년 6월 10일 셀틱의 감독으로 깜짝 부임하게 되죠. 자, 하지만 그 당시 엔지 감독은 유럽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셀틱 팬들은 당시 본머스와 결별한 에디아우 선임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고, 엔지가 선임되자 그야말로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 잘 알다시피 이 엔지 감독은 올해 6월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으로 부임하며 이 셀틱에서의 2년간의 시간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2년간 엔지 감독이 영입한 일본인 선수는 무려 6명으로 이 셀틱의 아시아 제국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이 일본인 선수 6명에 대한 영입이었음에도 엔지 감독은 결과로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첫 시즌 리그와 리그컵 우승으로 더블을 달성하더니 지난 시즌에는 리그컵, 스코티시컵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르하시 쿄고는 27골로 리그 득점왕과 MVP까지 싹쓸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일본인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옆 나라인 한국에도 눈길이 간 것인데, 그 시작이 지난 1월 영입한 오영규 선수였고 후반기에만 7골을 넣으며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죠. 특히 이번에 영입한 양현준 선수는 지난 시즌 리그 8골 4도움으로 영플레이어 상을 거머쥐었고, 토트넘과의 친선 매치에서는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도 대단한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권혁규 선수 또한 부산 아이파크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김천 상무에서 병역도 마친 상태로 성장할 일만 남은 선수였죠. 이 4시즌 만에 셀틱으로 돌아온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양현준에 대해서 한국에서 올해 영플레이어에 선정됐을 정도로 기대되는 선수다. 우리 팀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권혁규에 대해서는 구단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봐온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선수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한 것으로 보면 실제로 셀틱에서도 꽤 오랜 시간 K리그의 영건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셀틱의 움직임은 당연히도 한국 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EFA 리그 랭킹 9위로 약한 리그가 아니면서도 이 축구 문화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리그 우승이라는 실리적 명분도 챙기며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까지 안정적으로 매년 출전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은 병역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리지만 잠재성 풍부한 한국 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유럽 축구 등용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기성용, 차두리에 이어서 오영규 선수까지 스타트를 잘 끊어주었고, 이어서 양현준, 권혁규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선수의 셀틱 러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셀틱은 잉글랜드 바로 위에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선수나 감독이 언제든 EPL로 넘어가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리그 우승과 유럽 무대 진출로 매년 유수의 클럽들에게 쇼케이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셀틱도 가성비 좋고 실력 좋은 아시아 선수들로 팀
팀 리빌딩과 성적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면 뭐 아시아 선수들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써줘. 네, 오늘은 이렇게 셀틱이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이유와 그 장점들까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셀틱의 한국인 트리오가 꾸려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K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셀틱이나 유럽 무대로 향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축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